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란스텐을 통해 결산 작업을 진행하기 전 결산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결산 데이터 검증 및 결산 관련 계정 과목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전표 처리를 하고 전표를 승인하게 되면 각 장부에 거래 내역이 반영됩니다. 결산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일로 회계년도 중 회계 처리한 데이터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 등록에서 결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전표 입력에서 결산 분계를 반영하고 전표 승인 해제에서 해당 전표를 승인합니다. 결산을 진행하기 전 기말 수정 분계인 자산, 부채, 평가 정리, 소모품에 대한 정리, 선수 수익, 선급 비용에 대한 미경, 비용, 수익에 대한 계상 등과 같은 분계를 해야 합니다. 이 중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등의 기간 비용에 대한 분계는 기간 비용 현황을 통해 자동 분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결산 정리 분계는 수동으로 직접 분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원가대체,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에 대해 자동 분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분계 완료 후 전표 승인 해제해서 전표를 승인 처리하면 재무제표에 결산 분계가 반영됩니다. 원가 대체 분계가 끝나면 원가 보고서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와 잉여금 대체 또는 결손금 대체 분계를 자동으로 하고 재무상태표를 확정합니다. 참고로 회계자료 검증에서 결산 작업 전후로 아마란스텐에 입력된 결산 데이터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검증 대상 회계 단위와 전표 승인 기간을 설정하고 검증 구분을 결산 검증으로 선택하면 화면 좌측에서 검증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오류별 해결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 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분계 전 결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결산 분계 후 재무제표에서 결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등록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출원가 계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시 회사 성격에 맞게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매출원가 계정의 계정 구분과 관련 계정을 반드시 알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도급공사 매출원가, 분양공사 매출원가 계정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510번 상품 매출원가는 회사가 도소 매업을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계정 구분은 매입 판매로 설정하고 관련 계정은 1460번 상품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4550번 제품 매출원가는 회사가 원부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인 경우 사용합니다. 계정 구분은 제조 판매로 설정하고 관련 계정은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 1470번 제품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4520번 도급공사 매출원가는 회사가 공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계정 구분은 도급으로 설정하고 도급공사 매출원가의 경우 재고가 없기 때문에 관련 계정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4530번 분양공사 매출원가는 회사가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계정 구분은 분양으로 설정하고 관련 계정은 공사를 해서 완성된 재고자산인 1480번 완성건물로 설정하면 됩니다.
기본 제공하는 매출원가 외 새로운 매출원가를 추가로 등록한다면 매출원가 그룹의 회사 설정 계정을 이용하여 계정 구분과 관련 계정을 설정 후 매출원가를 등록하면 됩니다. 예시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용역에 대한 매출원가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 그룹에서 임의의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용역 매출원가, 계정 구분을 용역,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용역 매출원가의 경우 재고가 없으므로 관련 계정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계정 과목 등록에서 매출원가 설정을 완료했다면 결산 자료 입력, 계정 설정 탭에서 결산 시 필요한 결산 계정을 설정합니다. 계정 설정 탭에서 회사 매출원가, 원가 경비에 대한 계정을 설정하면 원가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결산 자료 탭에서 결산 자동 분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란 스캔을 통해 처음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정 설정 탭의 계정 목록이 조회되지 않으며 우측 상단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결산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정 등록 이후 다시 계정 생성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계정 목록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수정한 데이터가 삭제되고 결산 계정이 새롭게 등록됩니다. 계정 생성은 매출원가 계정 추가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초 등록 이후 다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원가 및 원가 경비 선택 창에서 로그인한 회사에서 사용할 매출원가와 그에 따른 원가 경비 코드를 설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소매업으로 상품 매출원가만 있다면 매출원가 및 원가 경비를 설정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이 등록됩니다. 제품 매출원가를 예시로 등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 및 원가 경비 선택 창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라인이 활성화되어 매출원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코드의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4550번 제품 매출원가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명은 매출원가 코드 선택 시 자동 반영됩니다. 원가 구분과 원가 경비, 표준원가 명세서 선택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 매출원가에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용역 매출원가 등 재고가 없는 매출원가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가 구분은 이 도급, 원가 경비는 사용하지 않는 구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 설정 후 엔터키를 누르거나 다른 라인을 클릭하여 매출원가를 등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설정 탭에 결산 계정이 등록됩니다. 추가로 매출원가 계정을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매출원가 계정을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목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와 그에 따른 관련 계정 설정 시 과목은 과목끼리, 세목은 세목끼리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야 결산이 가능하므로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매출원가 계정의 세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정도 세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예시로 세목 계정 등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원가의 관련 계정인 상품의 세목을 등록합니다. 재고자산 그룹의 상품을 선택 후 우측 상단 세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세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목 추가 창에서 선택한 계정 과목의 다음 번호로 세목 코드가 자동 채번되며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계정 과목 하위에 세목 계정이 등록되며 계정 과목명을 입력 후 다른 라인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세목이 등록되면 상위 계정인 상품의 입력 구분은 입력 불가로 변경되어 전표 처리가 불가능하며 상품의 세목 계정으로만 전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매출원가에 세목을 등록합니다.
상품의 세목 등록 방법과 동일하며 매출원가 그룹의 상품 매출원가를 선택 후 우측 상단 세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세목을 등록합니다. 이후 세목별 관련 계정에 재고자산인 상품의 세목을 등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입력으로 이동하여 계정 설정 탭에서 상품 매출원가의 세목을 등록합니다. 아마란스텐에서는 상품 매출원가 세목에 대해 자동 결산 분계를 지원하므로 계정 설정 탭에서 상품 매출원가 세목의 결산 계정을 등록하면 자동 결산 분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상품 매출원가 라인에 결산 계정 코드 항목을 세목 계정으로 변경하거나 하단 공란의 구분을 상품 매출원가, 결산 계정을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세목 코드로 입력하여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다른 라인을 클릭하여 계정 설정 탭에 상품 매출원가 세목을 등록 후 결산 자료 탭을 조회하면 상품 세목을 확인하고 세목별로 결산 분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 등록에서 세목을 등록했으나 결산 자료 입력, 계정 설정 탭에 상품 세목에 대한 계정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결산 자료 탭에서 상품 매출원가 세목에 대해 기말 재고액을 입력할 수 없어 결산 분계가 되지 않으므로 계정 설정 탭에서 반드시 세목 계정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품 매출원가의 경우 세목 설정은 가능하지만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세목이 아닌 과목 기준으로 각 세목에 대한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 결산 분계가 지원됩니다.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 세목별 결산 분계가 필요한 경우 전표 입력에서 수동 결산 분계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형자산 계정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대체하여 분계하므로 유형자산 계정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분계가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계정 외 유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등록하고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예시로 계정 등록 및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계정을 등록합니다. 유형자산 그룹에서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금형으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을 상각,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등록합니다. 금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계정 과목명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을 차감, 관련 계정을 금형,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계정 구분을 차감으로 설정하면 관련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자료 입력으로 이동하여 계정 설정 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등록합니다.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등록했다면 전표 입력에서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수동 결산 분계를 입력하거나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감가상각비를 자동 분계하기 위해서는 계정 설정 탭 하단 공란에 감가상각비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금형이 제조에 사용되므로 구분을 감가상각비 제조, 결산 계정을 5000번대 감가상각비 계정 코드, 상대 계정을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코드로 선택하고 다른 라인을 클릭하면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정이 등록됩니다. 결산 자료 탭을 조회하면
제품 매출원가 경비 감가상각비 목록에 금형이 등록되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자동 결산 분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형자산 계정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과 직접 대체하여 분괴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계정 외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무형자산 계정을 등록하고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영업에 사용되는 회원권을 예시로 계정 등록 및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자산 계정을 등록합니다. 무형자산 그룹에서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회원권으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을 상각,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자료 입력으로 이동하여 계정 설정 탭에서 무형자산 계정을 등록합니다. 무형자산 계정을 등록했다면 전표 입력에서 해당 무형자산 계정으로 수동 결산 분괴를 입력하거나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감가상각비를 자동 분괴하기 위해서는 계정 설정 탭에서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권이 영업에 사용되므로 구분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일반, 결산 계정을 8000번대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계정 코드, 상대 계정을 회원권 계정 코드로 설정하고 다른 라인을 클릭하면 회원권이 등록됩니다. 결산 자료 탭을 조회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목록에 회원권이 등록되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자동 결산 분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고자산 평가 관련 계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의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재무상태표 최초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분괴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평가손실, 평가손실환입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괴가 가능한 설정을 예시로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에 대한 계정 과목 등록 및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도 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충당금은 재고자산 그룹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상품평가 충당금으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은 차감, 관련 계정은 재고자산 계정인 상품,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룹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상품평가 손실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은 매출원가 가산, 관련 계정은 상품 매출원가,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영업의 수익 그룹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정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 과목명을 상품평가 손실 환입으로 입력하고 계정 구분은 매출원가 차감, 관련 계정은 상품 매출원가, 입력 구분을 입력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평가손실, 평가손실 환입에 대한 계정을 등록했다면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 자동 분괴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동 분괴를 진행한다면 화면을 참고하여 평가손실은 차변에 분괴를 하고
평가 손실 환입은 대변을 분개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세목을 추가한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계정도 세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매출 원가와 그에 따른 관련 계정 설정 시 과목은 과목끼리, 세목은 세목끼리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야 결산이 가능하므로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매출원가 계정에 세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정도 세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원부재료 평가손실, 평가손실 환입에 대해서는 자동분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계정 과목 등록에서 평가 관련 계정을 설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수동으로 평가 분계 및 평가에 대한 원가 대체 분계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원부재료 평가 분계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